네, 올해 마지막 거래일입니다. 올해를 정리를 하면서 내년에는 좀 희망을 가져볼 수 있는지 전망하는 시간 마련했죠. 네, 오늘도 이웅찬 아인증권 리서치센터 연구위원과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네, 어서 안녕하십니까. 오세요. 네. 우리 증시 올 한 해 되돌아보자면은 주요국 증시 내에서 뭐 거의 가장 부진했습니다. 미국 보니까 나스닥 지수가 한 해 동안 30%가 올랐더라고요. 우리 증시는 양대 지수가 지금 마이너스로 YTD로 보면 될 텐데, 우리 시장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 주신다면요. 짧게 평가 들어볼까요? 예, 올해 증시 참 많이 실망스러웠던 것 같습니다. 일단 올해 증시는 한 해 실망스러운 증시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미국 증시가 워낙 잘 나갔기 때문에 미국 증시보다 뭐 언더퍼폼하는 건 뭐 당연한 뭐 글로벌리 1위였습니다만은 글로벌 주요 지수들에 대비해서도 특히 거의 뭐 최하위 성적이었고 여기에다가 원화 약세까지 있었기 때문에 이제 달러 기준으로 봤을 때 조금 더 안 좋은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로는 상고하저 증시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 상반기에 기대감이 좀 있었어요. 뭐 밸류업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삼성전자, 뭐 이제 하이닉스, 이제 뭐 HBM 이런 것들에 대한 반도체에 대한 기대도 있었는데 여름 지나면서 3천까지 갈 수 있을 거라고 약간 뭐 그런 기대도 있었습니다만은 삼성전자의 경쟁력 문제, 반도체 겨울론 문제 그리고 네. 여기다가 트럼프 당선 이런 것까지 했다가 마지막에 국내 정치적인 혼란까지 겹치면서 증시가 좀 부진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내 증시가 좀 올해 버림받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국내 개인 투자자들이 좀 국내 증시를 버리고 미국으로 좀 많이 갔었고 외국인 투자자들은 특히 삼성전자를 많이 매도를 했는데요. 이거는 연말 들어서는 조금씩 방향이 바뀌는 것 같기도 한 게 워낙 많이 빠져 있고 밸류에이션이 이제 선행 PER 지수로 8배까지 내려오다 보니까 연기금 같은 그런 이제 저가 매수를 노리는 그런 수급은 조금씩 연말에는 들어오는 그런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일단 올 한 해 증시를 좀 평가를 해주셨는데 어쨌든 간에 지금 현재 국내 정치적 상황은 정치 리스크가 조금 더 길어지는 판국이고요. 다만 그래도 내년 증시 전망할 때 아까 잠깐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래서 워낙 최장 기간 하락을 해왔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반등 가능성 얘기가 조금씩 나오는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1월에는 조금 상황이 나아질까요? 예, 그래도 뭐 올해 워낙 안 좋았었기 때문에 내년에는 그래도 연간 지나고 보면은 플러스로 되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 좀 있고요. 제가 저번에 3주 전에 방송에 나와서 말씀드렸던 게 두 가지였던 것 같아요. 그때 이제 코스피가 2,300원, 60만 이렇게 내려왔었거든요. 국내 리스크는 그래도 조금 빨리 완화될 것 같고 이제부터는 좀 사는 방향으로 접근을 하는 게 좋겠다 말씀드렸고 대신에 길게는 못 갈 것 같은 게 미국의 그 이제 금리 인하가 이제 중단될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 이제 또 트럼프 정권이 들어오고 나면 트럼프 리스크도 있기 때문에 조금 그것들이 부담이어서 짧게 매매하면서 가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그런 뷰는 여전히 유효하고요. 근데 국내에서 저번에 말씀드린 것과 조금 다른 게 있다면 그래도 정치 리스크가 빠르게 좀 해소가 될 줄 알았는데 또 이제 총리 탄핵 이런 것들이 있으면서 조금 더 지지부진한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이제 그렇지만은 그래도 내년 초에는 조금 더 이런 그 정치 리스크가 조금 완화될 걸 좀 기대를 해보고요. 여기에다가 이제 가장 중요한 게 국내 정치 리스크인 것 같아요. 이 부분이 조금 완화되는 게 먼저 첫 번째 우선인 것 같고 그 다음에 1월 효과로 좀 넘어가 보면은 보통 1월에는 코스닥이 좀 강한 모습을 국내 증시 많이 보였고 뭐 헬스케어 바이오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올해는 그럴 수 있을지 조금은 기대를 조금 낮춰서 조금 보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은 좀 가지고 있어요. 왜냐면은 뭐 연말에 개인 투자자 대주주 과세 회피라든지 뭐 연초 기대감 이런 부분들을 조금 낮춰놔야 될 것 같고 연말 배당락 이런 것들도 예년에 대비해서 조금씩 이제 제도가 바뀌면서 좀 네. 이제 바뀌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부분은 좀 낮춰놔야겠습니다만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미국 증시가 오히려 좀 고점이고 금리를 동결하는 것이 걱정스러운 반면에 국내 증시는 여기서 더 빠지기 좀 쉽지 않다. 연간으로 봤을 때는 이제부터는 조금씩 사들어가는 레벨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도 좀 긍정적으로 전망을 해주셨네요. 이런 가운데 변동성을 키우고 있는 외환 시장이 좀 걱정되기는 합니다. 1,500원대를 또 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 측면에서 열어놔야 한다라는 의견도 많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워낙 가치 측면에서 보자면 지금 금융위기 이후에 최저치잖아요. 이 정도 가치 수준이 락버텀이다라는 컨센서스가 어느 정도 형성이 되어야 외국인들도 환차 이익을 노리면서 좀 들어올 텐데 뭐 경기라든지 그리고 여러 가지 뭐 정책적 불확실성을 보면은 아직까지는 불안하잖아요. 오늘도 이 시각 현재는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지만 전거래에 대비해서 외환 시장 변동성이 너무 크거든요. 어떻습니까? 일단 환율에 대해서는 두 가지 요인, 그러니까 달러 요인하고 그 다음에 국내 요인 두 가지를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달러가 워낙에 강하기 때문에 지금 원화만 약세인 게 아니고 사실 다른 나라 통화들도 다들 힘듭니다. 이 부분들은 어쩔 수가 없고 미국의 뭐 트럼프의 정치, 그 방향성, 미국 우선주의, 뭐 AI가 워낙 잘 나간다든지 미국이 많이 금리 인하를 지금 중단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글로벌리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서 이 원화 약세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걱정을 할 필요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조금 낮춰놔야 된다 이런 생각도 들면서도 또 국내 대내적인 이슈를 보면은 방금 말씀 주셨던 이런 정치 리스크가 또 영향을 미치고 있고 네. 경제도 워낙 안 좋은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도 좀 영향이 있습니다. 이게 금융 위기라든지 외환 위기로 이제 전이된다라고까지는 조금 말씀드리기 어려운 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달러 강세 영향이 커요. 그리고 우리가 뭐 IMF 때는 이제 외채도 많았고 이랬습니다만 지금은 외화 자산이 많이 증가하면서 그런 부분들 좀 가능성은 좀 낮아졌고 대신에 이렇게 달러가 강세로 가는데 다른 이머징 국가들이죠. 예를 들어서 지금 원화보다 더 약세로 가고 있는 환율이 브라질 헤알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오히려 조금 더 관심을 기울여 봐야 되지 않을까 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환율에 대해서 좀 전망을 하자면은 네. 그래도 1,400원대가 거의 뉴노멀이 된 거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것 같아요. 이제 그런데 그래도 국내 증시 리스크가 조금 단기적으로 완화된다면 소폭 환율이 좀 하락되기를 좀 기대를 해보고요. 하반기에 갔을 때 미국도 만약에 좀 경제가 어려워지고 트럼프 정권 정치에 조금 이제 리스크가 부각이 되고 이러면은 금리를 또 다시 재개를 하게 될 것 같거든요. 그때 됐을 때 다시 달러가 좀 약세로 전환되면서 원화도 조금 반등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좀 길게 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1,500원을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러면 1,500원은 생각 안 하고 계시는 건가요? 뭐 일시적으로 갈 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정치 리스크가 지금 뭐 아직 결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다 해소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일시적으로 갈 수도 있고 미국에서 또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런 부분들이 좀 일시적이 아니겠는가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이제 연초가 되면 다양한 경제 지표들이 예정돼 있습니다. 1월 1일에는 우리나라는 수출입 동향이 공개가 되고요. 그리고 2일에는 중국의 차이신 제조업 지수, 3일엔 미국 12월 ISM 제조업 지수가 공개되는데 이런 지표들 중에 눈여겨봐야 될 거는 어떤 거라고 보세요? 일단 가장 중요한 건 미국 네. 경제 지표일 텐데 미국은 지금 지표도 중요하지만 지표보다도 약간 그 대통령의 입을 그리고 어떤 걸 할지 그걸 봐야 되기 때문에 네. 그리고 아직 트럼프 대통령이 아직 시작을 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금 아직까지는 바이든 대통령 정권의 하에서의 경제 지표이기 때문에 경제 지표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를 쳐다보는 게 기대하고 보는 게 좀 더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11월에 보면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로 그 다음에 이제 뭐 심리 지표들, 기대 지표들 이런 것들 많이 올라갔다가 12월 되면 또 조금씩 주춤한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정작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취임을 하고 나서 어떤 불확실성이 있을지 사실 좀 걱정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뭐 이민자를 바로 보내겠다 뭐 이런 얘기 하고 있고 뭐 부채한도 협상 얘기도 벌써 나오고 해가지고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고 굳이 지표를 저희가 좀 따져보자면은 연준이 그래도 1월에 금리 동결을 거의 시사를 했는데 ISM 제조업 지수가 어떻게 나올지 그리고 ISM 제조업 지수 중에서도 가격 지표가 어떻게 나올지 그래서 가격 지표가 높게 나오면은 동결이 꽤 오래 지속될 거니까 부정적으로 보는 게 맞겠고요. 그리고 어차피 금리 인하가 좀 안 되고 동결이라고 하면은 경제 지표가 안 좋은 게 또 안 좋습니다. 네, 그런 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 뭐 중국 지표는 중국은 이제 3월까지 양회를 앞두고 있는데 그 속에서 지금 지표 회복 여부가 어느 정도 나올지 이런 정도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수출입 지표도 있죠. 우리 한국으로서는 가장 중요한 수출입 지표인데 사실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은 12월에 너무 많은 정치적 이벤트가 있었고 해가지고 이거가 만약에 어떻게 나온다 하더라도 지금 정치적인 리스크 때문에 수출이 안 나간 건지 아니면은 뭐 트럼프 정권 때문에 이제 관세 우려 때문에 미리 뭐 선 오더를 내린 건지 이거 파악하기 쉽지 않을 것 같고 뭐 특이사항 정도만 우리가 점검을 하고 해석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수출 지표는 지금 악화되는 기저효과가 지금 이제 반대로 작용하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악화되는 그런 상황이 좀 덜 나오면 좀 좋겠다 뭐 그런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월초를 맞아 여러 가지 경제 지표들 발표가 될 예정이고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에서는 1월에는 금리가 동결되지 않을까라고 전망을 해주셨지만 우리 같은 경우에는 또 금리 인하를 예고하고 나서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러한 부분은 또 원화 가치에도 또 더 하방 압력을 키울 가능성도 높아 보이는데 정치적 불확실성도 지금 뭐 월초라고 연초라고 해소될까 싶기도 하고요. 연초에 이 밖에 볼 수 있는 이슈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일단은 뭐 말씀 주신 것처럼 지금 정치 리스크 완화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대통령 이제 탄핵도 큰 일이지만 총리까지 하게 되니까 일단은 외국에서는 좀 많이 걱정을 하면서 금요일 날에 주식을 좀 팔았던 것 같고 이 부분들이 어떻게든 빨리빨리 좀 진행이 되면서 완화되는 모습을 해결되는 모습을 좀 보여줘야지 외국인들이 이제 좀 다시 국내 증시를 매수를 하게 되고 그래야지 또 환율도 안정이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이제 상황을 조금 더 기대를 좀 해보겠고요. 금통위는 아마 금리를 인하를 할 겁니다만은 또 말씀 주신 대로 환율 문제도 있고 미국이 만약에 동결을 하게 되면 우리만 먼저 막 추가 인하를 하기가 상당히 부담스럽잖아요. 뭐 1,500원 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래서 인하를 한다 하더라도 네. 추가 인하를 할 수 있을지 여부가 조금 이제 부담스러워지는 상황인데 또 추가 인하를 안 하면서 이렇게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은 국내 내수 회복에 좀 이제 상당히 그 정책 효과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원이 어떻게 시장과 소통을 할지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기업 실적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면은 이제 4분기 실적도 중요하지만 내년 실적에 대한 가이던스 이런 것들이 중요하겠고 환율이 많이 올라가 있는 게 수출 기업에는 그렇게 상황이 좋지 않다 하더라도 숫자는 높게 찍힐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리고 최근에 이익 전망치도 더 이상 하락은 하지 않고 있는데 이런 부분까지 우리가 확인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뭐 오늘 하루가 올해 마지막 거래일이죠. 그러니까 저희가 내년을 생각해야 되는데 2025년 뭐 단기, 중장기적으로 전략을 좀 말씀해 주시면 어떤 걸 저희가 봐야 될까요? 일단 올해 증시가 너무 이제 뭐 실망스러웠던 건 맞습니다만 그렇게 따지면은 내년에는 그만큼 하락할 여지가 적고 그다음에 반등할 여지는 좀 많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미국 증시가 최근 2년간 엄청난 퍼포먼스를 보여줬는데 이걸 또 생각하면은 미국 증시는 내년에 상승폭이 조금 제한적이고 하락 리스크는 우리가 뭐 여부를 떠나서 좀 조심을 하고 들어가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특히 상반기에는요 미국 증시 조정 가능성이 조금 있고 그다음에 연준이 금리 동결을 얘기를 하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을 하고 나서 어떤 정책을 펼치는 우리가 확인을 해봐야 돼요. 그런 부분들은 조금 리스크가 될 것 같아서 상반기에는 코스피 지수가 국내가 이제 정치 리스크가 만약에 해소가 되고 그 다음에 기업들 실적 까봤더니 그래도 환율 때문에 그럭저럭 괜찮아 이러면은 저희가 해볼 만한 상황이 되는데 미국에서 조정이 나오면은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게 반박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상황 우리가 저점 매수했다가 반등식 단기 매도하는 식으로 그렇게 단기 대응을 하는 게 맞으실 것 같고요. 하반기 되어 가면서 미국에서도 어느 정도 이제 경기도 이제 트럼프 정권도 안착하고 그 다음에 경기 조정, 증시 조정 나오면서 경기도 하락하면서 금리 인하 재개되고 이렇게 한다고 하면은 달러 강세가 다시 또 피크아웃 치고 내려올 수 있거든요. 그리고 국내도 이제 새로운 대통령 뭐 선거가 지나가면서 새로운 정권이 들어오게 되고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은 정치 리스크도 많이 완화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하반기에 반등을 노리면서 상반기에는 짧게 플레이를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올해보다 조금 더 나은 2025년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아임증권 리서치센터의 이웅찬 연구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